나. 이름 없는 약사. 는 병원 응급실 밖에서 떨리는 손으로 내가 급히 조제한 약병을 움켜쥐고 있었다. 안에서는 병원장의 외아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음과 싸우고 있었다. 이 약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 투여하면 안 돼. 주치의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나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지금 투여하지 않으면 아이는 당장 죽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어머니의 절망, 어린 눈빛이 내 심장을 찔렀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내게는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침묵하며 아이의 죽음을 지켜보거나 검증되지 않은 약을 몸을 걸고 투여하는 것.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순간 직감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화 서울 대형 병원 시골 약사의 첫날. 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막 입사한 젊은 약사입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모든 게 눈부시게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시골 약국 출신이라면서? 첫 출근 날 약제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친구가 이번에 들어온 신입이래. 시골 약국에서 왔다지? 뭐, 금방 그만두겠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분명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애써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야, 이거 네가 할 수 있겠어? 점심시간. 선배 한 명이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신입 이 약품 목록 정리해. 서울 병원 시스템은 너한테 어려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직원이 피식 웃었죠. 촌티 나는 애가 얼마나 버틸지 보자고 혼잣말. 그날 퇴근길 서울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닐까? 하지만 곧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증명해 보일 거야. 어디서 왔든 약사는 약사야. 그렇게 제 운명을 바꾸는 첫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사건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약품 창고에서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약품이 줄지어 있었지만 제 눈은 한 병에 멈췄습니다. 이 라벨, 뭔가 이상한데? 라벨이 흐릿하고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약 원래 쓰던 거랑 냄새가 다르잖아? 저는 병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폈지만 시스템 상에는 정상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기분 탓일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신입인 저는 감히 문제를 제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 호출, 그날 밤은 제 야간 근무 첫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지만 갑자기 응급실에서 비상 호출이 울렸습니다. 환자 소압과 긴급, 고열로 의식 저하. 급히 달려가 보니 어린 남자아이가 침대 위에서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알아? 저 아이 병원장 아들이래.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은 허둥대며 해열제를 찾기 시작했죠. 해열제 투여 준비. 의사가 약품을 집어들었는데 제가 낮에 본 바로 그 수상한 약병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이금계,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말을 꺼냈지만 신입이 뭘 안다고 그래? 지금 환자 상태 안 보여? 이사는 저를 무시한 채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병원장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약이 아이에게 투여되면 큰일이 난다. 그리고 저는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멈추세요. 그 약은 쓰면 안 돼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고 운명을 바꾸는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아이를 둘러싸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체온 40도 넘었습니다. 바로 투여합니다. 간호사가 수상한 해열제를 주사기에 준비하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돼요. 그 약 잘못됐어요. 저는 주사기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신입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주치의가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 아이가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책임집니다. 절대 그 약 쓰면 안 됩니다. 의사들과 간호사 모두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지만 그 순간 아이의 호흡이 더욱 약해지자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저는 달려가 창고 문을 열고 남아있던 원료들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시골 약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배웠던 응급 처방이 떠올랐습니다. 기조합이면 해열 효과가 빠르다. 손이 떨리지만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조제했습니다. 간호사가 불안하게 묻습니다. 이거 안전한 거 맞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를 믿어주세요. 생사의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제 손에 쏠린 채 저는 조제한 해열제를 조심스럽게 주사기에 담았습니다. 부디 사라져. 그리고 아이의 팔에 주사를 놓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몇 초 후 아이의 숨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 살려줘서.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저를 파멸로 몰아넣는 시작이 될 줄은. 아이의 몸이 서서히 진정되자 응급실 안은 숨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니터에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찍히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살았어. 정말 살았어.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곧 병원장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걱정으로 얼룩져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의사가 설명하기도 전에 아이가 약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병원장은 저를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우리 아이를 살렸어. 뜻밖의 관심. 사건이 정리되고 나자 가족들은 저를 여러 번 찾아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병원장 아내는 손수 만든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가족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받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내가 한 행동, 과연 옳았을까? 3년 전, 그리고 불길한 그림자.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뒤에서는 누군가 날카롭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신입이 규정을 어기고 무허가 약을 썼다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기적이 앞으로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줄은. 아이를 살린 지 불과 며칠 후 병원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환자들이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식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연이어 실려왔죠.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소리쳤습니다. 원인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약물 반응이 의심돼요. 조사 결과 투여된 약품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약, 신임 약사가 직접 조제한 거라던데? 네가 가짜 약을 만든 거야? 회의실에서 병원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긴급 처방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 있었습니다. 선배 약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시골 출신 별 수 없지. 규정도 모르고 멋대로 약을 만들다니.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제 약 때문에 환자들이 아픈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운 넣은 모든 화살은 나에게. 병원은 저를 정직시키고 언론은 저를 무허가 약을 사용한 무모한 약사라고 몰아갔습니다. 기자들은 병원 앞에서 마이크를 들이대며 외쳤습니다. 무허가 약으로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저는 마치 세상 전체가 등을 돌린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병원 옥상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때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더 캐면 넌 끝난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 가짜 약 사건은 순식간에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제 얼굴과 함께 자극적인 자막이 붙었죠. 무허가 약으로 환자 죽음 위기. 영웅인 줄 알았더니 가짜 약사였다? 넌 끝났어. 출근길 기자들이 병원 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이크를 들이대며 외쳤습니다. 사건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가짜 약을 만드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옆에서 선배 약사가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잘난 척 하다가 이 꼴 나는 거야. 너랑 엮이면 나도 위험해. 사무실에서도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동료들은 일부러 제 옆자리를 피해 다녔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쟤, 아직도 병원 다니네? 빨리 잘려야지 민폐야.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정직 통보서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처음 나는 너를 믿어.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그때 내과 인턴 진우가 조용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선배, 전 믿어요. 선배가 그런 짓 할 뿐이 아니라는 거.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 나 믿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을 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진우와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직 상태였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도움으로 밤마다 병원 기록과 약품 유통 경로를 몰래 추적했죠. 뭔가 냄새가 나 며칠간의 조사 끝에 한 제약회사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한성제약. 공급된 약품의 수량과 실제 납품된 약품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짜 라벨이 붙은 약품 대부분이 이 회사에서 흘러나왔죠. 진우가 속삭였습니다. 선배, 이거 내부에서 누군가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파헤친다. 의문의 그림자.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던 길.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누구야? 뒤돌아보니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만둬. 아니면 죽어. 그 남자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 더 캐지 마. 너 죽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제 손에 작은 USB 하나를 쥐어주더니 사라졌습니다. USB 안에는 한성제약의 비밀장부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야. 하지만 동시에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오해를 밝히는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이라는 걸. 모든 게 혼란스러운 와중 병원장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사무실로 오게. 자네를 믿네. 밤 11시 병원장은 불 꺼진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자네가 조사한 자료 나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네.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병원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더 큰 세력이 들썩일 거야. 하지만 자네라면, 저라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실을 파헤칠 수 있네.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기회를 주겠네. 숨겨진 연구실. 그는 저를 병원 지하의 한 폐쇄 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긴 예전 연구동이야.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지. 문이 열리자 오래된 실험기구들이 빛을 잃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곳 자네 마음대로 써. 해독제를 개발하고 동시에 진실을 밝혀내게. 저를 믿으시는 겁니까?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이미 내 아들을 살렸잖나. 이번에도 해낼 거라 믿네. 가슴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좋습니다. 반드시 이 사건의 끝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버려진 연구실에 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계들이 하나둘 깨어나며 소리를 냈고, 이문척에서 오래된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된다. 연구실에 불이 켜진 이후, 진우는 매일 밤 제 옆에 있었습니다. 선배, 오늘도 밤새겠네요. 그의 장난스러운 웃음이 긴장된 공기를 조금은 풀어주었습니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진우. 우리는 그렇게 매일같이 실험을 반복했고,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감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이 성분, 혹시 며칠 동안 자료를 뒤지던 중,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가 쓰던 오래된 처방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거기엔 특별한 한약재의 조합이 기록돼 있었죠. 이걸 해독제에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진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선배, 그거예요? 시도해봅시다. 실험의 밤, 연구실은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그리고 또 실패. 손이 떨리고 눈이 시리도록 피곤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지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잠깐 쉬어요. 몸 상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마침내 작은 시험관 속에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됐다. 성공이야.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린 순간, 실험이 성공하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낼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랑과 발견이 앞으로 더 큰 폭풍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줄은. 우리가 만든 해독제의 효능은 놀라웠습니다. 실험 결과 중독 증상을 빠르게 억제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확인됐죠. 진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이 약이면 수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어요.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야. 그러나 법의 벽. 하지만 곧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약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와 임상 허가를 거쳐야 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자 위원회에서 냉정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통 약제 기반은 검증이 부족합니다. 임상 승인 불가. 진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환자들이 죽어가는데 시간이 없다고요. 저는 손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더 큰 적의 등장. 그러던 중 한성제약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리며 우리 연구를 깎아내렸습니다. 위신에 불과한 한방 처방을 사용한다더라. 무허가 약물, 위험하다. 심지어 병원 내부에서도 우리를 향한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처음 회의장에서 어떤 간부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연구,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겁니다.
진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선배, 두렵지 않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렵지만 이 약을 포기한다면 더는 약사가 아니야.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벽이 앞을 막더라도 반드시 이 약을 세상에 내놓을 거야.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해독제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긴장 속에 보건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이 약이 환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PPT를 넘기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위원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전통 약재를 믿으라는 겁니까? 저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환자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긴급 사용을 승인합니다. 기적 같은 회복.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해독제는 위독한 환자들에게 투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환자들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됐습니다. 의사들이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네. 병동마다 회복 소식이 퍼졌고 환자 가족들은 눈물로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론의 폭발적 관심. 며칠 후 기자들이 몰려와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henderson 약사, 수많은 생명을 살리다. 천재 약사 탄생. 의료계 혁신. 진우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선배, 드디어 세상이 알아주네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저는 몰랐습니다. 이 찬란한 순간 뒤에서 더 무서운 시기와 질투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병원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병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병원의 영웅을 소개합니다. 병원장은 저를 향해 손을 내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수많은 환자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간 회의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약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돌변한 동료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 제가 예전부터 선배 실력 알아봤다니까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같이 연구 얘기해요.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 마음 이렇게 쉽게 바뀌는구나. 심지어 선배 약사도 다가와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좀 심했지. 미안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죠. 그러나 이상한 기류. 모두가 축하해주는 듯 했지만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 구석. 일부 간부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주목받으면 곤란해진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박수갈채는 동시에 더 큰 시기와 음모의 서막이라는 것을. 해독제 사건 이후 제 이름은 의료계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때 거대한 제약회사 한성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에서 한성그룹의 임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구 능력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우리와 손잡으면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병원 안의 시선은 달랐다. 동료들은 겉으로는 축하했지만 뒤에서는 날카로운 말들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제약회사까지? 혼자 너무 잘 나가네. 얼굴이 알려지니까 착각하나 봐.
회의실에서 어떤 간부는 노골적으로 비꼬았습니다. 너무 앞서가면 결국 넘어지는 법이지. 진우의 경고. 진우가 조용히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선배, 조심하세요. 누군가 선배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 그날 밤 연구실 불이 꺼진 뒤 누군가 유리창 너머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질투와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한성그룹과의 협력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자 병원 내부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특히 병원 부원장은 저를 노려보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약, 당신이 만든 게 아니라면서. 어느 날 부원장이 회의에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공식 한성그룹에서 이미 연구하던 걸 훔친 거 아닌가.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제 연구는 독자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약사, 제약사 기술 도둑질, 천재 약사, 표절 의혹에 휘말리다. 예상치 못한 급습. 며칠 후 경찰이 갑자기 제 연구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수색 영장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러십니까? 경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불법 약물 보관 혐의가 있습니다. 잠시 후 한 경찰이 작은 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금지된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건 누가 심어 놓은 거야? 저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이건 내가 넣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날 모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찰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원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시 내가 맞았군. 당신은 위험한 인물이에요. 연구실은 봉인됐고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진우만이 제 손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선배, 흔들리지 마요. 우린 진실을 찾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완벽하게 설계한 함정 속에 내가 걸려들었다는 것을. 불법 약물 사건 이후 병원은 저를 다시 한번 정직시켰습니다. 언론은 저를 향해 가짜 영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죠. 선배, 미안해요 나까지. 진우는 끝까지 저를 변호했지만 결국 인사 발령으로 지방병원으로 전출당했습니다. 너까지 이렇게 될 줄은 미안하다 진우. 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포기하지 마요.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텅 빈 연구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싸워야 하는 거구나.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미한 빛. 부원장이 연구실을 봉인하고 떠난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그의 사무실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이 급히 문을 닫기 전 저는 USB를 꺼내 그의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시간은 몇 초 같았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겨진 파일의 제목, 다운로드가 완료되자 화면에 떠오른 파일명, HX Project Sacred.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게 모든 걸 뒤집을 열쇠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억울한 약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쫓는 사람,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USB에 담긴 파일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많은 문서와 이메일, 그리고 계약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날 파멸시키기 위한 계획이잖아. 파일에는 제가 가짜 약을 유통한 것처럼 꾸민 조작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부원장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메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분기 불법 성분이 포함된 약을 대량으로 풀어라. 리스크는 신임 약사에게 전가한다. 이익은 2배로 뛸 것이다. 저는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인간들, 환자 생명을 돈으로 받고
그들의 다음 수 파일 속 메모에는 한성그룹과의 미략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해독제 사건은 좋은 기회다. 그를 완전히 제거하고 시장을 독점하자 저는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하고 버리려 한 거구나. 선택의 순간 USB를 꼭 쥔 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할 거야. 그 순간 사무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벌써 움직였군. 이제 네가 죽을 차례야.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USB를 품에 숨기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반드시 역전할 수 있어. USB를 움켜쥔 채 병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저를 믿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전쟁이네. 병원장은 파일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원장이 이런 짓을 한성그룹과까지 손잡다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걸 폭로하면 저뿐 아니라 병원 전체가 위험해질 겁니다. 병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리에 움직여야 하네. 자네, 나와 함께 하겠나?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밀 작전의 시작. 병원장은 공식적으로는 저를 여전히 정직 상태로 두었지만 비밀리에 저에게 병원 내부의 자료를 넘겨주며 계획을 짰습니다. 언론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우리가 반격하려면 확실한 순간까지 기다려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타이밍은 제가 잡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긴장의 속삭임. 그날 밤 연구실에서 병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원장과 한성그룹이 곧 위험한 약을 풀려고 준비 중이야. 그때가 우리가 칠 순간이네. 저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약이 퍼지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무너뜨린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우리는 병원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기자들의 셔터 소리, 그리고 긴장된 공기 속에서 병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병원장은 차분히 말하며 USB에 담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스크린에 부원장과 한성그룹 간의 미략 이메일과 불법 계약서가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건 명백한 증거잖아? 이제 끝이군.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환자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걸 덮으려 했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현장 체포.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 부원장 EX 캣풀 부비약물 유통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부원장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소리쳤습니다. 날 함정에 빠뜨렸어. 이건 조작이야. 그러나 경찰은 냉정히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성그룹의 몇몇 간부들도 줄줄이 연행됐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기자들의 카메라는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메시지. 그때 지방으로 떠난 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 결국 해냈네요. 이제 세상도 선배 편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부원장과 한성그룹이 법정에 서면서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저를 향해 이번엔 전혀 다른 제목을 붙였습니다. 억울함을 이긴 약사, 의료계의 새로운 영웅. 자네를 환영하네. 병원장은 저를 정식으로 불러 회의실에서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네. 자네 덕분에 병원도 수많은 환자도 구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곧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약사는 이제 연구 책임자로 승진합니다. 회의실은 박수로 가득 찼지만 이번엔 저는 그 박수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진우의 귀환. 며칠 뒤 병원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오랜만이네요. 고개를 돌리니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너 돌아왔구나. 예, 병원에서 다시 일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예. 선배 덕분이죠.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우가 진지하게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함께 더 큰 일을 해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두려움 없이 나아가자.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음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부원장이 체포되고 병원은 안정을 되찾는 듯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 그래서 저는 사건의 뿌리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 너희가 진짜 배우구나. 자료를 추적하던 중 숨겨진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불법 약 유통, 부원장 지시가 아닌 한성그룹 본사 지휘,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부원장은 단지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진짜 배우는 거대한 제약사였습니다. 병원장의 고백. 저는 병원장을 찾아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원장님, 진짜 배우는 한성그룹입니다. 알고 계셨죠? 병원장은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았다. 하지만 뭐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들은 내 가족을 협박했다. 내가 입을 열면 가족 모두를 파멸시키겠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까? 그래도 자네 덕분에 이제는 싸울 용기가 생겼네. 더 큰 싸움의 시작.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부원장을 넘어서 한성그룹을 무너뜨려야 한다. 저와 병원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두려움 없이 가야 합니다. 그래, 끝까지 간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한성그룹은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한성그룹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진우와 저는 밤낮으로 움직였습니다. 국내 자료만으로는 부족했기에 해외 지사까지 추적하며 국제적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진우가 USB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선배, 이 자료면 한성그룹도 숨을 못 쉬어요. 저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마이크를 잡은 손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성그룹이 저지른 범죄의 전모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하나씩 펼쳐지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약물 유통, 환자 사망 은폐, 내부 로비 정황, 모든 증거가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됐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한성그룹 측 임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몇몇은 회의장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국제 기자들이 몰려들며 외쳤습니다. 한성그룹, 의료계 최대 스캔들.
곧 각국의 경찰이 본사와 지사를 급습했고 회장과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진우의 말. 회의가 끝난 후 진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선배, 해냈네요. 이제 세상도 그들의 악행을 알게 됐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한성그룹의 몰락 이후 의료계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하가 국제의학 혁신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가 아니라 시상식 무대 위 플래시가 쏟아지고 박수가 울렸습니다. 트로피를 손에 쥔 순간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시골 약국, 첫 근무날의 비웃음, 위기 속의 선택, 그리고 진우의 믿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위해 함께 싸워준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정부의 초청. 며칠 뒤 정부 관계자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귀하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국가의약품 관리 프로그램의 자문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관계자는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진우의 한마디. 사무실로 돌아오자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 국가까지 선배를 인정했네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책임이 더 커졌다는 거지. 하지만 난 준비돼 있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영광 뒤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성그룹 사건이 완전히 정리된 후 예전에 저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어. 내가 틀렸어. 동료였던 선배 약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널 믿어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어떤 비난보다도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선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증명하겠지. 세계 의료 컨퍼런스, 그리고 깜짝 순간. 몇 달 후 저는 다시 국제회의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엔 수상자가 아닌 연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지는 순간 진우가 무대 뒤에서 갑자기 걸어 나왔습니다. 진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선배, 나랑 평생 함께 할래요? 지우는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며 감동의 탄성이 퍼졌습니다. 결혼해주세요. 저는 놀라 눈물이 차올랐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도 그래. 회의장 가득 울려 퍼진 박수와 환호. 저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속에서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한성그룹 사건 이후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패했던 간부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환자들이 먼저입니다. 병원장은 새 회의에서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로비도 불법도 용납하지 않는다. 환자를 위해, 진짜 의료를 위해 나아간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회의 끝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병원이 환자들을 위한 곳으로 돌아왔구나. 달라진 분위기. 동료들은 예전처럼 뒤에서 수군대지 않았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연구하며 깨끗한 시스템 속에서 일했습니다. 진우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 이 병원 진짜 좋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가 함께 지켜낸 거야. 그러나 조용한 속삭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병원 구석 어딘가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완벽한 정의는 없어.
언젠가 또 다른 어둠이 찾아오겠지. 저는 그 말을 들은 듯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설령 어둠이 와도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아. 이제 병원은 새롭게 태어났고 저 또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적 명성을 얻은 후 수많은 제약사와 기업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박사님, 우리와 함께하면 세계 최고 연구팀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연봉은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이건 누구나 잡고 싶어 하는 기회입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약을 만드는 약사니까요. 작은 연구소, 큰 꿈. 결국 저는 대형 병원도 거대 기업도 아닌 작은 연구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지만 여기서 진짜 생명을 살리는 약이 태어날 거야. 연구소 현판에 새겨진 이름을 바라보며 가슴속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새 장. 처음에는 직원도 몇 명 없었지만 우리가 연구한 약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여긴 정말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연구소가 훗날 세계를 뒤흔들 혁신의 시작이 될 줄은. 연구소의 첫날, 진우는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선배, 이제 우리 둘이 공동 창립자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동료이자 동반자다. 우리는 작은 공간에서 다시 시작했지만 그 열정만큼은 세상 그 어떤 연구소보다 뜨거웠습니다. 에금쇼. 저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연구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에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설마, 너?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릴 때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죠. 그때부터 저도 사람을 살리는 약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첫 제자의 시작. 그 청년은 바로 예전에 제가 목숨 걸고 살려낸 병원장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훌륭하게 자라 약학을 공부하고 연구자가 되기 위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놀란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넌 우리의 첫 제자다. 연구소 안에 새로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셋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연구, 여기서 다시 시작된다. 어느 오후, 연구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네. 병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온화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덕분에 의료계가 변했네. 그는 연구소를 천천히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더 투명하고 환자 중심으로 바뀌었네. 저는 겸손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쨌든 자네는 의료계를 바꾼 사람이야. 고맙네. 폭풍 같은 세월을 돌아보며 병원장이 떠난 후 저는 연구소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시골 약국에서 시작해 수많은 비웃음과 음모, 그리고 죽을 고비까지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폭풍을 지나왔지만 덕분에 더 단단해졌어.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겠다. 그 순간
제 눈가에 뜨겁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거리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지만 이제는 그런 화려함이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영광은 마음의 평화였어. 연구소 창가에 앉아 저는 조용히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지금 제 마음속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세상이 선배를 영웅이라 부르는데 기분이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영웅이 아니야.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마지막 한마디. 하늘에 별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어. 그 순간 도시의 수많은 불빛보다 더 환하게 제 마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